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삼성전자 현재 외인들의 매도가 계속 되어 가면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계속 하방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장 마감도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또 뭐예요? 지금 우리 주말 동안 이 나스닥 시장이 좀 상승 마감을 하긴 했지만 현재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좀 더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의 흐름만큼은 현재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라는 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나는 이제 10월 달 전부터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볼 것이냐. 과연 나는 지금 돈을 벌려고 삼성전자를 투자를 한 건데, 내가 그러면 이 타점을, 그리고 대응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앞으로 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지금 17거래 연속으로 이 외인들의 이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압박을 계속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관계에서도 지금 최근 4거래일 동안은 매도가 나가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기관계에서의 매수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금융투자나 보험, 이렇게 기타 금융, 연기금까지도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의 흐름, 이 상방으로의 흐름은 누가 만든다? 외인들의 수급이 만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외인은 도대체 언제 돌아올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시기가 온 거겠죠. 어, 이렇게 일단 글로벌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건 우리에게 물론 대호재인 건 맞습니다. 대호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이 엔비디아도 현재 금요일 날장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하였고 전 고점까지 뚫어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140달러 이상으로 목표가에 대한 상향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좋아야죠. 좋을 수밖에 없어야죠. 왜냐면 결국 삼성전자도 HBM에 대해서 이 앞으로 퀄테스트 인증과 함께 이 엔비디아가 앞으로 블랙웰, 그리고 그 나머지 제품들까지 계속해서 공급량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공급량이 많아질 거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내려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맥커리 증권 모건 스탠리에서 거의 반토막 내는 이런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런 리포트를 내고 외인들의 매도가 쏟아져 나왔고, 그런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냥 의도적인 거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진짜 호구 취급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리포트 내면 더 싼 값에 최대한 주가 누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는 지점을 이제는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적어놨는데, 이 코스피 20% 이하로 떨어지면 최저점 바닥 구간,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지금 이렇게 코스피 20% 이하로 떨어졌을 때가 최저점 바닥 구간으로 앞으로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뭐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안 좋을 것이다, 아니면 성장률이 둔화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악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3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주식 오래 하신 분들 아시죠?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또 어느 정도의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때 주가는 선 반영된다. 그리고 나서 실적 발표가 난 뒤에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이게 보다 악재의 소다. 현재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만큼은 뭐예요? 지금 이 구간에서만큼은 절대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매도했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스피 시총 비중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한다라고 하고, 현재 우리나라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만 보면 좋은 내용이 없어요. 좋은 내용이 없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막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한 근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근거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거기에 대한 타점들을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에
이 HBM 수요 80%가 5세대 제품이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5세대 제품이라는 건 HBM3E를 나타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도 일단 8단에 대해서는 양산을 시작을 했고요. 12단에 대해서는 이제 콜 테스트 인증을 남겨두고 있고, 현재 삼성전자가 또 해나가고 있는 게 뭐냐? 바로 HBM4에 대해서만큼은 지금까지 SK 하이닉스에 뒤처져 있었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이 HBM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기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가 앞서 나가고 있는 건 맞는데 그에 따라서 후발주자로 절대 너무 또 뒤처지지 않게 현재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차트 안에 이런 시장의 흐름이 저는 다 담겨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근에 이 7월 달에 이 고점을 찍고 이 고점을 그 어떤 누군가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반도체 피크아웃이다. 그러면 반도체 피크아웃이 왜 삼성전자한테만 오는 건데? 어? 말이 안 되잖아. 그 엔비디아는 뭔데? 뭔데? 그리고 미국의 또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뭔데?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인 거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고, 그럼 마이크로는 뭔데? 다 물론 최근에 하향 추세를 가지고 있던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과대 낙폭이 나올 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현재 이런 폴링 웨지 형태의 이 우리나라 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락세기형 패턴이 나왔거든요. 이런 하락세기형 패턴이 나온다라는 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저점 구간이 확연히 우리가 눌림목 신호에 대한 부분들이 확연히 시그널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추세를 뚫고 단기 고점이 형성될 겁니다. 네,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될 건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왜 눌림목 신호를 지금 구간으로 잡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할 말이 정말 많거든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볼게요. 일단 하나하나 좀 볼게요. 일단 최근에 이 저점을 깨고 급락이 나올 때 이때 현물 가격은 낮아졌는데 지금 이 매도에 대한 심리가 점차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걸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 추세에 대한 어느 정도 단기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파동으로 볼 때 이거를 여기다 좀 치우고, 전체적인 파동으로 볼 때 이 고점과 현재 저점을 이었을 때 이 0.236 구간, 지금 여기에 대해서 59,900원 혹은 여기에서 좀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 하락이 나오는 근거는 이 연봉으로 볼 때도 현재 이런 10년 선을 절대 한 번도 깨지 않고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직까지 밑에 구간이 좀 열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테지만 이제부터 나오는 하락은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제가 또 뭐라 그랬어요? 전체적인 파동으로 볼 때 상승 파동은 5파동, 조정 파동은 3파동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따 한 번 더 좀 자료들도 좀 이렇게 제공해 드릴 텐데, 그 2022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1차, 그리고 장기적인 3차, 그리고 4차, 그리고 5차 파동이 완성이 됐다고 말씀드렸고, 그 뒤에 현재 조정 파동이 ABC 형태로 3차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이쁘게,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여기서 단기적인 상승으로 앞으로 또 파동을 만들어 나간다는 건데, 이 장기 파동 안에서도 이렇게 잔 파동에 대한 항상 하락은 존재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단기 상승이 나왔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현금화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 그 뒤에 한 번 더 주가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는 바로 금리 인하와 경제에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2000년대에도 그랬고 2008년도에도 그랬고, 이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동결이 되고 이제 첫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때 단기적인 또 유동성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뭐 최근에 또 중국에서 또 부양책이다 뭐야 나오잖아요. 이런 단기적인 유동성에 대한 부분으로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한 번은 지수가 급락하는 형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제가 보고 있는 이 키포인트는 앞으로 나오는 단기 상승 뒤에 나오는 하락, 우리가 여기를 키포인트로 갖고 이제 돈 벌 준비는 여기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나오는 상승은 앞으로 그 타점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타점들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상승 시그널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2022년도에도 이런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이 확연하게 낮아졌죠. 저점 이탈을 하고. 그런데 현재 이 구간은 어때요? 저점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매도 심리가 약해지고 매수 심리가 더 강해지는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조되는 형상을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고점에 대한 신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신호들, 그리고 파동적인 부분들, 또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 우리 여러 가지 또 경제 종합적인 분석, 시황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 나가면서 이런 신호들을 우리가 충분히 끌고 갈 수는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 박프로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 나가시면 되시겠고요. 앞으로 이런 타점들과 이런 실시간 나오는 타점들,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심화되게 저와 함께 좀 실시간으로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위 상단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간단하게 삼성이라고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삼성이라고 남기시면 되시겠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이 분명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런 자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지금 삼성전자는 어쨌든 우리가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현재 상승 초입 구간들, 그리고 지금 이제 상승 시그널이 나올 만한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법에 대한 자료들, 시그널에 대한 종목 공유들, 시황 분석, 구독자방 초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저희 구독자분들 인증해 주시고, 그리고 삼성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들 주말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